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용익 물건의 전세권부터 들어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는 48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교재는 91페이지입니다. 자, 91페이지. 핵심 교재를 보시죠.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의의를 보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조차 사용수에 가는 용익 물건임과 동시에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성을 가진 권리다. 그래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자 동시에 담보 물건의 성격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전세권의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성이다 그랬는데 곧 나오지만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된다 했어요? 경매권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목적 부동산을 경매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다른 후순위 물권자라든지 또는 기타 채권자에 비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성질을 보시면요. 자,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다. 대개는 법률적 성질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예, 그래서 1항 자, 여러분 자, 여기 1항에서 4항까지는 여러분 묶어서 체크를 이렇게 옆으로 묶어두시고 번호마다 동그라미 쳐도 되겠지만 묶어버리셔도 되겠고요. 자,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다. 그렇죠. 여러분 17회 시험, 재작년 시험에서는 전세권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이 1번이었죠. 나중에 문제 보자고요. 1번이었는데 1번에 뭐로 나왔냐면 전세권의 객체는 뭐 건물만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틀리고 정답이었습니다. 당연히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익 물건은 한 필지 토지 일부 또는 한 동 건물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1항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민법은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간히 간헐적으로 지문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그랬죠. 그리고 자, 성립 요건은 설정 계약과 등기 그리고 전세금의 수수죠. 목적 부동산의 인도까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목적 부동산의 인도까지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설정 계약과 등기 그리고 전세금의 수수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을 보면요. 당연히 전세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했습니다. 이 상린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역권에서 이걸 설명을 여러분 바로 왼쪽 페이지 90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자, 이 부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지 약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죠? 이것은 자, 뭐 설명 한번 했다면 복습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한번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페이지 그 제일 위에 보면 도표 하나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내재적 제한이다.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제한 규정이다. 그죠? 서로 이웃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웃 토지 나뭇가지가 경계에 넘어오면 일단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고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예, 뭐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야 한다. 이런 내용. 자, 이것은 소유권의 내재적 제한이고 지역권이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독립된 하나의 용익 물건이다. 그렇죠? 용익 물건. 그래서 성립은 어떻게 되냐?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고 그다음에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 법률 행위, 즉 물권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상린관계는요. 상린권은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이고 등기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 바로 이 부분인데 관계. 자, 상린관계는요. 양쪽 토지에 직접 그 뭡니까? 이용자 A와 B 토지 이용자 사이에서는 소지전임 그랬습니다. 이쪽도 소지전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소유자 뭐죠, 여러분? 이거 지상권자, 그다음에 전세권자,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그렇죠? 임차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수업 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일단은 제시를 해드린 것을 종전에도 강조를 했었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설명이 안 됐다면은 물론 지금 이론
과정에서 항상 전에도 그 말씀드렸었어요. 이론 과정에서 혹시 설명에 이렇게 좀 빠뜨리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문제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론 과정 때 좀 다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은요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자, 일단 설명 안 드린 걸로 보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린관계는요 양쪽 토지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 같으면요 빠짐없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소유자와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연결해도 돼. 그쵸?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 토지 지상권자와 B 토지 전세권자, B 토지 소유자와 A 토지 임차인, A 토지 전세권자와 B 토지 지상권자.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연결해도 다 상린관계는 적용된다. 무슨 뜻이냐? 만약에 A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고요. B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지상권 설정해 줘가지고 C가 지금 들어와서 지상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여기다 건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상린관계 규정이 당연히 누구한테도 적용되느냐? 지상권자에게도 적용되고 또 뭐 전세권자에게도 적용되고 그죠? 예,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있다. 어떤 자가 적용이 안 됩니까? 바로 B 토지의 지역권자랬어요, 여러분. 지역권자, 또 저당권자 이런 자들은요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이 안 돼. 왜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B 토지의 지역권자면 B 토지의 지역권자는 B 토지를 승역지로 이용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어떤 소유자 C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 토지를 승역지로 이용하고 있는 요역지 소유자가 예를 들면 지역권자가 되고 저당권자 또 어디 있어요? B 토지 저당권자 어디 있습니까? B 토지 저당권자가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저당권이란 것은 본래 멀리서 관념적으로 바라보면서 지배하는 것이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요,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 잘 좀 이해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상린관계는 부동산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 관계다. 두 개의 토지 사이라는 것은 뭐냐?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요, 상린권은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용익물권. 자, 그다음 마지막에 상린관계는 보시다시피 인접을 요합니다. 그렇죠? 인접함, 상린, 서로 접한 관계. 그죠? 인접을 요하는 것이다. 그렇죠? 경계로부터 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축조해야 되고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로부터 2미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접을 요하는데 지역권은요 떨어진 토지 사이도 인정된다 했어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A, C, B 요럴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B 토지로부터 지하로 물을 끌어당기는 무슨 지역권? 인수지역권. 인수, 물 끌어당겼다. 그래서 인수지역권. 그래서 지하로 물을 끌어당기는 인수지역권. 이렇게 되면 어떤 토지가 승역지가 돼요, 여러분? 응? B 토지가 승역지죠. A 토지가 뭐가 돼요?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 토지 사이도 이렇게 인정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죠. 다시 오른쪽에 전세권으로 되돌아오자고요. 참, 그래서 방금 본 그 도표는요, 여러분, 어디, 출제가 되면 어디가 함정이 되느냐면, 칸이 지금 6칸이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3칸. 방금 본 상린관계 지역권 비교 도표 왼쪽 페이지 그래서 밑에 3칸이니까 관계, 소멸시효, 인접관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출제 뜨면 여기서 답이 된다. 그죠? 네, 됐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전세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3항. 자, 법률적 성질 보다가 잠시 왼쪽으로 갔죠? 자, 3항 봅니다. 설정계약과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수가는 물건으로서 자, 소유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며 이 말 이해되세요? 바로 상린관계 전세권 들어있잖아요. 응?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며 그 다음에 전세권은 자, 그 다음 밑줄 특별히 밑줄 한
쳐주세요. 전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